그 1기 신도시도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세요? 제 마스터 플랜은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용적률만 좀 허용해 주면은 그게 똑같이는 안 되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300 넘겨서 좀 해줘야 될까요? 네, 조금 넘겨서 해줘야 그래야 이제 주택 공급이 그렇죠. 조금 더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하나를 만들면은 시간, 기반 시설 만들어야지 돈 뭐 이런 게 엄청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민간에 맡겨놓으면은 용적률만 조금 허용해주고 인허가 절차만 간단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조합원들 총의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80% 동의, 또 각 동마다도 5분의 4 동의가 맡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을 만들어서 뭐 하는 것도 좋은데 국가에서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급이 좀 더 늘어나게 해서 인간 그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심 어느 정도 용적률을 허용해 주면 좋겠다 이런 뉴욕의 주택 용적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다는 것만 1800%예요. 1800%예요? 네, 네. 한국에서 용적률이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의 중심 상업지구인데 여기가 1500%예요. 1500인가요? 우리나라 최고 높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나라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이 500%잖아요. 500% 범위 내에서 조금 확충을 시키면은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니까 그죠. 한 20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지라고 하면은 잘 짓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기부채납 좀 바꿔요, 그죠? 그럼요. 네.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면 교통량 증가하니까. 그렇죠. 도로 폭을 좀 넓혀야 되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종대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대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새로 잡기 위해서 좀 꿈틀꿈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떨어져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거의 바닥에 왔다? 아니면 세종과 대구는 좀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르죠. 세종과 대구는 조금 다르고요. 세종은 일자리가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세종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청주나 대전에서도 이제 세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옆에 오송 오창이라는 또 일자리, 세종 자체적으로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옆에도 또 이제 일자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종이 많이 떨어졌지만 뭐 현재 이제 세종은 반등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뭐 세종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느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세종입니까? 세종. 유일하지는 않네요. 세종, 경기, 인천이 늘고 있어요. 인구가. 서울은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경기, 인천으로 빠져나가서 그런가요? 서울에서? 밀려나서 그런 거예요. 서울은 집이 없고. 네. 서울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밀려나는 거죠. 근데 대구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일자리도 녹록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세종은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데 대구는 지금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대구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반전하게 되나요? 공급이 좀 부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금리였을 때도 대구는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왜? 공급이 많아서. 너무 많았더라고요. 공급이 많아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당분간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일치가 되지 않는 이상 대구 집값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전세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전세가 최근에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 보니까 서울 전세가 한 1년 4개월 만에 다시 올랐고 KB로는 아직 좀 하락 추세더라고요. 하반기 전세 시장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KB 국민은행 매매 지수, 전세 지수를 보면은 매매와 전세는 비례하는 걸로 나와요. 비례하는 걸로 나와요? 같이 가는군요. 같이 가는 걸로. 그래서 시차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1, 2개월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매매가 거래량이 살아나고 집값이 지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86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뭐 한 40년이네요. 가까이 지금 지수가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면은 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세도 하반기에는 받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대표님 사실은 우리 주거용 부동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토지나 이런 쪽에 또 경매 이런 데 굉장히 또 스페셜티를 갖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제주 투어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군요. 네, 네. 제주 필드 투어 갔다 제주 와서. 부동산 좀 어떻습니까? 네. 아, 제주 부동산은 좋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공항, 제2신공항 영향으로. 아, 그 신공항 네. 근데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계속 그 찬반 갈려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개항한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빨리 해야겠는데요,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제주 공항이 110만 평이거든요. 지금 제주공항. 그러니까 여의도가 한 100만 평 가까이 돼요. 여의도가. 그러면 이제 거기보다 더 큰 데가 제2공항이거든요. 제주. 거기가 이제 150만 평 정도 되니까 좀 더 크죠. 지금도 제주에 가면은 착륙허가를 못 받아서 한 10분, 그러니까요. 15분 이렇게 상공에 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공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비행기 값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제2공항이 생기면은 비행기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쭉 떨어지면은 관광객들 유입이 많고 관광 인프라는 증가하게 될 거고 뭐 일자리도 관광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제주다라는 거죠. 그런 거 감안하면은 제주는 되게 좋은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필드 투어 어디 가셨어요? 제주가 동서남북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 데는 조천, 구자, 표선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동쪽이죠? 네, 그렇죠. 동쪽으로 쭉 북쪽으로 해서 동쪽까지 해서 표선에서 올라왔습니다. 공항으로 와서. 그 제주 토지 어떻게 좀 오르는 추세입니까? 제주 토지도 많이 오른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뭐 바짝바짝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제주 공시지가도 뭐 스물스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는데 제주는 서울의 3배예요 규모가. 뭐가 3배예요? 면적이. 서울 3배만큼 넓어요? 네. 넓네요 되게. 되게 크죠. 근데 인구는 한 70만 명뿐이 안 되잖아요. 서울 950만 보면은 10분의 1도 정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땅은 90%는 다 보전을 하는 지역들이에요. 사면 안 되는 지역들. 그렇게 많이 10%만. 그래서 이제 제주에 땅 살 때는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잘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사지 않으면은 전문가 자문 구하지 않고 사면은 그냥 한라산 사는 거예요? 투자 기간을 한 300년 봐야 돼요. 그 가서 어떤 얘기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제주에서? 땅을 사라는 게 아니라 땅 살 때는 이런 것들을 봐라. 공법상의 제한사항하고 또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들이 법정지상권도 봐야 되고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도 봐야 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봐야 되고요. 유치권도 봐야 되고요. 특수지역권도 봐야 되고요. 도로도 봐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공부에 안 나와 있거든요. 가야지만 나와 있거든요. 가야지 나와 있는. 땅을 사려고 딱 가봤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딱 올려져 있다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서 딱 샀는데 분묘가 딱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분명히 있었는데 가니까 도로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필드 투어를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토지를 보면서 자, 이런 땅은 이래서 사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도로인 줄 알았더니 국어다. 국어 또랑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투어 가면은 이거를 사라 찍어주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공부해서 이런 땅은 정말 사면 안 되는 땅들이구나. 그래서 안 되는 땅들 위주로 보고 왔어요. 사면 안 되는 땅들. 사서 좋은 땅들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이거 사라 이게 아니라 안 좋은 땅들 위주로. 근데 굳이 이제 서울 근교에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일부러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신 거면은 단순히 갈치 드시려고 간 건 아니고 제주를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보시니까 가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2가지에 의해서 올라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 거, 이 2가지거든요. 근데 인구는 다 줄어들잖아요. 지방의 인구는. 그래서 지방의 토지에 투자하거나 도로가 생긴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는 이제 70년대 생각이거든요. 낡은 생각이군요, 그거는. 예. 이제
도로 때문에 집값, 요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이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분명히 늘어날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공항 하나가 제주에 더 생기면은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가서 사놓는 거죠. 이 고 대표님 필드 투어 어디 가시는지를 알면은 유망한 땅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말고 다음은 어디 가십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강원도 어디입니까? 강원도 군사 비밀인데 말씀드려야 되나요? 양양 생각하고 양양이요. 네, 네. 양양이 또 최근에 그 양양 해변 낙산사 주변 끼고 네, 네. 이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로 하는 거 많이 네, 들어서면서 네. 해변이 굉장히 마이애미와 비슷하게 바뀐다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양양은? 양양은 이제 뭐 거기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양양 국제공항이 있는데 강릉이나 속초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싼 편입니다. 근데 개발이 덜 됐다라는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울릉도에 공항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네, 들었습니다. 그게 또 이제 개항이 되면은 경비행기가 떠야 되니까 양양 공항에서 떠야 되거든요. 양양에서 떠야 돼요? 네, 양양. 뭐 김포에서도 뜰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양양에서 많이 가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양양 지역에도 관광 인프라가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가고 작년도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강원도, 뭐 속초, 뭐 양양 이 일대가 제주도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도 관광 인프라가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네. 높고 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그러니까요. 이제 개통이 네. 돼서 굉장히 굉장히 빨리 갈수 많이 있죠. 활성화 지금 돼 네. 있고 하니까 이제 해변가 중심으로 뭐 앞으로도 유망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저도 한 1년쯤 전인가 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그 서퍼 비치인가요? 양양에 네, 갔는데 네. 외국인 같더라고요. 정말.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서핑하러 2030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양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땅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까? 거기도 뭐 똑같죠. 해변인가요? 네, 해변가가 가장 좋고요. 근데 특히 이제 강원도는 바다와 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좋죠. 제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네, 네. 제주는 이제 한라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그렇죠. 네, 네. 거의 강원도는 산 바로 옆인데 바다 옆인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같이 즐길 수 있고 제주도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차로 그럼요. 2시간 이내에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강원도에 가서 시골의 정취를 좀 느끼자 하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 양양이 그러면 아직 속초나 강릉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평가됐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네, 네. 제주 양양만 땅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이 얼마나 넓은데. 아니죠. 예. 이게 다음 하나만 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울릉도 사셔도 됩니다. 울릉도요? 네. 울릉도는 정말 너무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배로밖에 못 가잖아요. 네, 네. 울릉도도 관광 인프라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제주나 울릉도나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보존하는 땅이 많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경매 물건으로 보더라도 울릉도는 물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네, 네. 그 과거에 그 제주도 땅을 해변 땅을 되게 싸게 사셔가지고 카페를 뭐 만들었나요? 좀 그런 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해피하게. 네, 애월에 제주 애월, 예. 네, 네, 애월 고내포구. 그러니까요. 네. 카페도 잘 되는데 사실은 땅으로 많이 보셨다. 땅값으로 많이 벌었죠. 네. 네, 저는 서울에 꼬마 빌딩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아라. 네, 그런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 지역에 이런데 그냥 조그마한 꼬마 빌딩 1, 2층 정도 되는 해안 경관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높게는 못 짓거든요. 네. 그런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를 놓으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제 그때 우리 매불 인터뷰였는데 한 1년쯤 더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땅값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배 넘게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제주도는 그런 사이클은 이제 끝난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제일 비싼 데가 한 뭐 1,000만 원 수준 하고요. 네. 아직도 안 오른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제주도가 다 오른 게 아니에요? 네, 네, 다 오른 지역이 아니니까 잘 가서 보시면은 네, 뭐 200만 원, 300만 원대에도 살 수 있는 해안가 주변에 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